네,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두 번째 소단원인 태양계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구성의 소단원에서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활동하는 태양, 만환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인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를 이루는 것은 행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태양, 그리고 소행성, 그리고 해성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행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태양계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행성들과 소행성이랑 유성이랑 그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행성만 알아본다고 했었죠. 자, 커다란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서 여러 행성들이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태양계라고 하고요. 이 여러 가지 행성들은 수금지와 목토천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첫 번째로 수성, 머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장 뜨겁지가 않아요. 태양이랑 가까우면 가장 뜨거워야 될 텐데 왜 뜨겁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다음 금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태양계에서 행성 중 가장 작습니다. 가장 작아요. 그리고 대기가 없어요. 자, 대기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대기라는 것은 행성이 덮고 있는 이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보이죠? 더운 나라에 있지만은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불인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과 가까웠을 때 대기가 있다면, 수성이 이불을 덮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을 텐데, 그런데 또 이불의 역할은 또 뭐가 있냐면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지만 밤에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불을 덮고 자는 이유, 겨울에 몸에 있는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생성도 마찬가지예요. 대기라는 이불이 없다면 낮 동안에 뜨거웠던 열기가 밤에는 모두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대기가 없기 때문에 가장 뜨겁지 않습니다. 가장 뜨거운 것은 밑에서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커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차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균 기온은 가장 뜨겁지 않은 행성이다. 그리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것들이 보통 대기를 통해서 마찰열을 일으키고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표면에 떨어지면 운석이라고 하고 위에서 사라지면 유성 또는 별똥별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기가 없으면 곧바로 표면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울퉁불퉁 패인 자국이 너무나 많아요.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달과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봐도 달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수성이 달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다음은 비너스인 금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금성은 다른 말로 샛별 또는 개밥바락이라고 보여요. 샛별은 새벽에 보이는 별이라서 샛별, 개밥바라기는 일을 끝내고 개밥을 주는 시간에 허리를 펴서 하늘을 보면 보이는 별이라고 해서 개밥바락입니다. 자, 둘 다 왜 그러냐면 수성과 금성은요, 내행성이라고 해서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지구 궤도보다 안쪽에서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말로 태양과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태양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금성과 수성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금성과 수성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여러분 눈에 보일 텐데 태양이 워낙 밝다 보니까 태양이 떠 있을 때는 그것들을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해 뜨기 전 만약에 여기에 해가 있다면 금성과 수성이 이쪽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해가 안 떴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반사된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고요. 근데 해가 뜬 중간에는 영영 안 보이다가 해가 뜬 직후에 만약에 금성과 수성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 빛을 반사해서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내행성의 특징인데 새벽이랑 저녁녘에만 볼 수 있어서 샛별 또는 개밥바락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자,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매우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는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대기에 암모니아 같은 거, 아니, 암모니아가 아니고 아미노산의 종류가 발견됐다고 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지구와 비슷한 금성은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매우 두꺼워요. 매우 두껍기 때문에 대기압이 높아요. 여러분들 대기압이 생기는 이유는 대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건데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지구보다 훨씬 더 그 대기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아요. 왜냐? 두꺼운 대기인데 주로 뭐냐면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온실가스로 많이 알고 있죠? 온실가스는 뭐냐? 한 번 들어온 에너지를 외부로 잘 보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꺼운 이불이라고, 효율이 너무나 좋은 이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지고 있는 열을 밖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지구에 있는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서 지구에서 나오는 열을 밖으로 방출합니다. 태양으로 받았던 거를. 근데 이게 대기가 적당히 뜨겁기 때문에 연간 15도를 평균으로 해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금성에는 너무나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서 온실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태양계 중에서. 그리고 표면이 비교적 평탄해요. 왜냐면 아까 대기가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성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고 했죠. 마찰을 통해서. 그래서 운석이 떨어지는 게 다른 그 행성들보다 적기 때문에 비교적 평탄하게 가지고 있고요. 운석 구덩이와 화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화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전에는 뜨거웠던 행성이다, 뜨거운 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식어가고 있다, 하여튼 예전에는 뜨거웠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가까운 행성은 지구이고요. 네 번째로 가까운 행성은 화성 마스입니다. 마스는 대기가 있지만 매우 희박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불이 얇기 때문에 일교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이 붉은색으로 보여서 불화자를 쓴 화성인데요. 왜 그러냐면 산화철이 많아서요. 산화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산소와 철이 결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철이 녹슬었다라고 보면 쉬운데요. 철이 녹슬었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붉은색으로 보이죠? 네,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고유의 회색 빛깔을 빨간색으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게 표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성, 붉은 화자를 쓸 정도의 붉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계곡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계곡. 그리고 운석 구덩이가 있습니다.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왔던 그 유성이 많이 떨어졌겠죠? 운석으로. 그 다음에 화산이 있어요.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올림푸스 화산을 보도록 할게요. 올림푸스 화산의 높이는 22.5km입니다. 22.5km. 그러니까 22,005m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구에서 에베레스트 산이 높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8,800m인데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아 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다에서 수심으로부터 재면은 지구에서 가장 큰 산이 돼요. 바다에서부터 잰다면 그게 10.2km인데 올림푸스 화산은 22.5km입니다. 자, 22.5km여서요. 어떠한 증거도 될 수 있냐면 우리 대륙 이동설을 1학년 때 배웠었죠. 대륙이 이동했다는 건데 22.5km의 높은 화산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에 마그마가 흘러왔을 텐데요. 그 시간 동안에 아무런 판의 움직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성에서는 판 이동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러 협곡인데요. 여기 화성이 보이는데 여기 전체가 지금 협곡으로 보이죠. 물이 흘렀던 지역이고요.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넓은 협곡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흘렀던 그 흔적이다. 그리고 극관이 있어요. 자, 여기 화성을 보시면 이 끝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하얗게 부분은 극지역에 있는 극관인데요.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가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이산화탄소를 말하는데 영하 78도 이하로 됐을 때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극지방의 온도가 매우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극관은 여름에 작아지고 겨울에 커집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북극의 넓이와도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얼어 있는 부분이 그 겨울에는 커지고 여름엔 작아지기도 하죠. 자, 다음은 다섯 번째 목성 주피터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무거워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표면에는 가로줄 무늬가 있는데 목성부터는 전부 다 가로줄 무늬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전 속도, 스스로 도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대기에 가로줄 무늬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 보이죠? 커다란 빨간색 점이란 뜻이고요. 대기의 소용돌이를 의미해요. 그만큼 회전수가 빠르게 되면 소용돌이도 일으키겠죠. 그리고 목성은 잘 보이진 않지만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고 갈릴레이도 4개나 발견했습니다. 그 옛날에 여기 보시면 여기 밝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위성에 속합니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겠죠. 다음은 세턴이라고 하는 토성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밀도가 낮대요. 물보다 작아요. 0.69g/cm. 물은 1이거든요. 1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뜰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토성.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위에 있는 목성의 구성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표면에는 가로줄 무늬가 있습니다. 요 표면을 말하는 겁니다. 요 표면, 이 가로줄 무늬는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형성된다는 거 위에서도 말했고요. 자, 대기에 소용돌이가 있다는 것은 자전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아주 뚜렷한 고리가 있습니다. 이 뚜렷한 고리에는 암석 조각과 알갱이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너비가 8만 킬로미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고리의 두께는 고작 10에서 1km밖에 안 됩니다. 8만 킬로미터나 퍼져 있는데 그 두께가 10m에서 1km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얇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얇은 고리가 암석 조각과 얼음 알갱이들로 이루어져서 있고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토성이 가장 위성수가 많은 행성으로 발견됐어요. 그 전까지는 목성이었는데 그거를 토성이 조금 더 많은 20개 이상의 그 위성이 발견되면서 목성을 앞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알갱이들이 뭉쳐서 작은 위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자, 천왕성은 특이하게 자전축이 누워져 있어요.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수금지와 목토천해 중에서 해왕성까지만, 그리고 여기는 천왕성.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 거예요. 천왕성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대부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전축이. 공중 궤도면에 수직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천왕성은 자전을 이렇게 누워서 합니다. 요것처럼. 요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천왕성만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천왕성은 수소, 헬륨뿐만 아니라 메테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요. 청록색으로 보이게 합니다. 대부분 수소인데 이 헬륨과 메테인이 청록색으로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고리가 있고요. 위성수도 아주 많습니다. 자, 다음은 넵튠이라고 불리는 해왕성입니다. 성분이 천왕성과 비슷해요. 수소, 헬륨, 메테인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파랗게 보이고요. 위에 있는 녀석은 청록색으로 보인다고 말을 해요. 해왕성은 대흑점, 커다란 검은 점이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대기의 소용돌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희미한 고리가 있어요. 아까 여기 목성부터는 희미한 고리, 진한 고리, 그리고 천왕성도 보이는 고리, 해왕성도 희미한 고리, 모두 다 고리가 있다는 거 특징이 있고요. 얘 또한 위성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목성부터 시작됐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위성수가 많고요. 그 화성과 지구는 하나 또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금성과 수성은 자신의 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8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